저는 월말에는 비중을 크게 실어서 일정 매매를 하기보다는 다음 달을 준비하는 매매, 투자를 시작하기도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대구남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 실제 직장인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제2의 부수입을 만드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투자 일상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보실까요? 직장인 투자자분들 모두 강의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11월 마지막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시장의 방향성은 확실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미국의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주들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조금 느껴진다 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현금 보유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일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시죠. 11월 27일 월요일에는 엔터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실 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비 몬스터 데뷔 일정이 있습니다. 관련주는 물론 YG 엔터지만 최근 엔터주와 관련된 투심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저는 건드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최근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파두가 시작한 공모주에 대한 의심들로 인해서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급등을 보여주었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자, 다음 일정으로 11월 27일에 두 개의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요. C사이트, 그 다음에 BSG 파트너스라는 두 기업이 있어요. C사이트는 의류 OEM 기업이고요. BSG 파트너는 클라우드 관련 기업이에요. 이 두 기업이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공모주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꽤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시장의 초반에 갭이 뜨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체크만 할 거고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정도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쓸 거지 여기에 대한 매매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가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검토 관련 최근 보여준 뉘앙스로는 안 한다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지켜볼 것 같아요. 11월 28일 화요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의 총회가 개최되는데요. 여기서는 엑스포 유치 후기 최종 투표되어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주로는 시공테크, 이름이 좀 특이한 메세이상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일정에서 이 두 기업이 재료 소멸이 되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도 저는 체크를 할 겁니다. 11월 29일 수요일에는요. 미국 3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고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매매를 하신다면 공개가 되는 전날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식의 국내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웹월드 컨퍼런스 2023이 열립니다. 큰 일정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18년 동안 매년 연말에 열리고 있는 국내 웹 분야 컨퍼런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SK텔레콤, KT, LGU 플러스와 같은 통신주와 그 다음에 오리콤이 있는데요. 오리콤의 경우 정치 테마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 일정으로는 동경로봇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박람회의 경우 국제로봇 전시회 규모가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1974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는 행사기도 하고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글로벌 최대 규모 로봇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로봇 강국 중에 하나인 일본에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하여 탈일본화를 주장하는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는 로봇 관련주, 특히 로봇 부품주가 되겠죠. 이 부분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요, SPG가 거의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그 다음에 로봇의 새로운 대장주로 등극한 두산 로보틱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SBG라는 기업은요, 감속기 부분에서 알짜배기 회사로 군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회사라서 제가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11월 30일 목요일에는 굵직한 일정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결정회의가 있으며 MSCI 지수 재조정, 즉 리밸런싱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에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 지역의 10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에 있을 예정인데요. 수요일, 목요일을 지켜보고 금요일에 시장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날에는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사이버 트럭의 첫 배송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가 보는 사이버 트럭의 관련주로는 명신산업, MS오토텍, DIC, 아모그린텍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한국형 CBDC 기술 테스트 내용을 공개하는 일정도 있는데요. 이 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좋은 수익을 거둔 적이 잘 없어서 약간 꺼려지는 일정이기도 합니다. 시총 상위 주중에서는 카카오네이버, 중소형 주중에서는 푸른기술, KCS,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로지시스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정에 대해서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에는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 중 흑연과 관련된 깊은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흑연 수출 통제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흑연 관련주도 움직일 거지만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돌아보면 실리콘 응급제약 관련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로는 삼복, 태경 BK, 얘들은 흑연, 그 다음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로는 KGB,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이 일정으로 엮였던 과거 데이터를 보면 포스코 인터, 크리스탈 신소재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월말에는 비중을 크게 실어서 일정 매매를 하기보다는 다음 달을 준비하는 매매, 즉 스윙주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기도 해요. 12월에 굵직한 일정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 다음 12월에 큰 일정이 있는 기업들을 눌림마다 모으는 것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눌림 때 제가 봐두었던 기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분할 매수를 하면서 모을 예정인데요. 최근 런칭한 제 강의에서도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일정을 가지고 제가 어떤 뷰를 가지고 직장인 투자자로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11월 마지막 주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